자, 그런 과정에 사실상 이제는 넘버 2죠. 넘버 1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제로에서 바로 넘버 3가 2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김성훈이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보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각 내용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 실무적으로 어땠니 뭐가 있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뭐다? 검사가 기소를 하러 갔는데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안 와버린 겁니다.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저쪽은 변호사가 2명, 3명 와가지고 사실 이래서 안 돼요. 이게 문제 있어요라고 하면 이거를 집행해줘야 되는 검사가 아니 지가 올렸으니까 그거 검사에 도장 찍은 놈이라도 와갖고 아닙니다. 이 새끼 해야 됩니다라고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 검사가 안 갔다는 거예요. 늦은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날 때까지 아예 안 나타났다는 거지. 물론 판사 시기도 계속 중앙지검에 있다가 갑자기 2달 전에 그쪽으로 옮겨가갖고 자리 잡은 박힌 돌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검사가 안 나타나면서 영장 실질 검사를 한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는 거야. 나는 이런 편법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영장 심사가 2시간도 안 돼서 종료하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나 뭐 유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갔을 때도 변호사들 몇 시간씩 PPT 하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하면 검찰이 또 막 몇 시간씩 된다 안 된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밤새 새벽에 딱 결과 나오잖아요, 늘. 근데 2시간도 안 돼서 끝났대요. 검찰이 안 와가지고. 검찰이 안 와서 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거 영장 발부됐을 때,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이, 야, 우린 이제 할 만큼 했고, 욕먹으니까, 공을 법원으로 넘긴 거야. 이제 니들 선에서 막아봐. 그러면서 막아줬어요. 핑계거리를 하나 던져준 거죠. 검사가 안 와요? 검사가 안 하면 기소 유지 못하지. 이 핑계거리를 던져준 거야. 근데 웃긴 게 김성훈이 왜 이 구속영장 심사까지 갔습니까? 법원이 내린 구속 집행을 그거를 막은 거예요. 법원이 내린 거를 김성훈이가 지 맘대로 막았다고. 그래서 야, 안 된다. 얘 구속시켜야 돼. 또 그럴 거니까. 라고 해서 갔는데 법이 또 판사가 또 이거를 내보내줬네? 내보내주면 뭐 하는 어떻게 짓이야, 된 거지? 이게? 야,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가 와도 저항하면 돼. 헌재랑 똑같은 놈들이야. 야,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 안 돼. 그 법원 영장을 어겼지만 이거 괜찮아. 그러면은 마은영 임명 안 해도 돼. 왜? 그 정도 가지고는 탄핵 안 될 거거든. 헌법을 위반해도 뭐 탄핵 안 되니까 좀 위반해. 괜찮아. 심지어 이거를 발행하고 집행했던 기관이 서부법원이라는 거, 서부법원. 자기들 침탈받아갖고 털렸다고 거기 왔던 담 넘었던 사람들 60여 명을 전부 다 구속영장을 쳐놓고 그걸 뒤에서 사주한 놈에 대해서는 영장을 풀어주는 이런 미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판사가 뭐 판결이 하나 있는데 정광훈한테 코로나 치료비 물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요거를 정광훈 손을 들어준 사람이 이 판사입니다. 허준서. 공단이 건보공단이 냈어요. 심지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이 냈는데 정광훈 손을 들어준 사람이야. 이거 뭐 아니 이런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요소에 박혀 있으면 왜 이 시기가 계엄 끝나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 1월 달에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왔냐는 거지 자리를.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서 막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중에 헌재, 검찰, 판사 이거 다 어떻게 할 건지 그거부터 내놔. 그거부터 내놔야지 이야기할 수 유권자들은 있어.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뭐 개헌이 준비하고 어떻고 있어. 뭐 대통령 무슨 권한을 축소
지랄하지 말고 이런 것만 내놔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치면 가장 먼저 국민들이 관심 가질 공약이 일단 내란 사범에 대한 처리 부분하고 이 조사와 처리 부분하고 그다음이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이 경제 문제가 될 겁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행정조직 문제, 경제 문제가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검찰에 만약에 목이 잡혀있는 놈들은 그 얘기 할 수 있을까? 절대 얘기 못하죠. 캐비넷에 들어있는 놈들은 그 민주당 비판한다고 이재명 대표만 비판하지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헌재 어떻게 할 거니 그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고 봐요. 결론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만.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은 너무 감염됐고 너무 이걸 집행하는 놈들은 너무 쓰레기가 돼갖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고쳐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인 뿌리부터 갈아엎을 사람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건데 이재명 대표 말고라도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즉 누가 되든 어떤 정권이 되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논하지 않는 검찰 개혁과 지금 같은 사법부의 어떤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절대 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개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말은. 그러면서 그 민주당 위하는 척하면서 이재명도 그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겁하게. 자, 그러면서 검찰이 풀어준 놈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살해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극우 유튜버를 아예 기소도 안 해버렸어요, 검찰이 이번에는. 이건 뭔 얘기죠? 헌재 소장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살인한다는 사람 내가 풀어놨어. 라고 헌재를 약 올리는 짓거리 아닐까요, 이 정도면? 그 21일 날 용산구 음식점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려서 이 유튜버 유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면서 불청구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SNS에 올려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통합 수사 중에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영장 청구해달라라고 했는데 검찰이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석방돼서 자신의 채널에 윤석열의 직무 복귀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라는 글을 또다시 올렸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살해하겠다고 하는 거랑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윤석열 살해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한동훈을 했어요? 한동훈 살해하겠다 이러면 이 사람 어땠을까?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어요. 뭐 하는 거야? 더 검찰이 있을 필요가 있어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맛보기로 가는 거죠. 어차피 없어질 검찰. 마지막 누릴 수 있는 거 막 하겠다 이거지. 그래요. 다 해요. 구돈하기 전날 빚내고 사채 쓰고 카드 이빠이 한도까지 쓰는 다 거랑 하세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것들은. 하고 니들 누가 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잖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 물을 거니까 해봐. 다 팔 거고 다 배상받을 거고 해봐. 다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근데 검찰이 1년 전에 뭐라고 했냐? 뭘 했냐? 온라인 살인 예고 32명을 구속합니다. 공권력 투입이 됐을 때 수천만 원 배상도 해내라고. 검찰이 이런 거를 했어. 이거 왜 하냐? 1심 결론이 나도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까지 해, 검찰이. 이거 뭐, 왜 저쪽 앞에서는 저렇게 작아지고, 그냥 인간들한테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지? 아무튼 김성훈이 풀려나고 나니까 묶었던 뉴스들이 막 풀어져서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경호처 직원들 300명에다가 외부 여경들까지 끌어들여갖고 찬양 콘서트 열었던 윤석열 2주년 영상 오고 기억하실 텐데 이거를 지들 돈을 안 쓰고 국책연구원 예산을 뺏어다 썼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취임 2주년 기념 행사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예산으로 제작한 영상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7,500만 원을 들여서 혼합현실 대테러 훈련 기술 관련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자체 컨퍼런스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던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윤석열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이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배경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아니, 전자통신연구원이 자체적 컨퍼런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거를 경호처가 무슨 권한으로 빼돌려가지고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에 사용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합창단을 하는데 배경이 심심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경호를 잘하고 얼마나 대테러를 잘하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이 원래 빼오면 안 되는 걸 빼왔구나 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파보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왜 대테러 훈련 기술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지? 라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왜 경호처로부터 자문을 받았지? 도대체 관련이 없는데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심지어 경호처가 자문을 했을까? 알고 봤더니 경호처가 지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영상을 지들 예산 문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테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라고 오히려 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거죠. 예. 경호처가 직접 자기 돈으로 갖고 이걸 하려고 하면 원래 없던 예산인가요? 자기 업무법이가 아니니까. 아니, 전자통신연구원이 왜 대테러 훈련 기술 관련 영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악문화원에서 자기 예산으로 1억이 넘게 들여서 단독 공연 콘서트 만들어 갖고 보여주는 꼬라지나 북한도 이런 북한이 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인 의자 빌려다가 자기 회담하기 좋게끔 차 한 잔 먹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호처가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훔쳐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뺏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또 경호처인데요. 우리 여사님이 국악공연 친구들하고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야외 특설 무대 해가지고 그거 멋지게 하나 해주죠? 라고 연락을 하면 네, 경호처가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해야죠. 그래갖고 그걸 받아서 하는 놈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거지. 정상적인 공무원, 미친 새끼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해요? 라고 딱 끊어야 돼. 우리 예산인데 김문수가 누군데요? 라고 끊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받아갖고 하는 놈은 지금 경호처가 우리나라 실권자잖아. 이분 이 얘기 들어주면 너 다음번에 바로 중앙으로 가는 거야. 이미 공직자 사회에 이게 만연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것뿐이겠냐고 찾아놓고 보면 사실상의 경호처가 총리실 내지는 대통령실 이상의 권한과 위상으로 별별 짓거리들을 다 해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